네, 이번 20대 대선을 통해서 확실히 우리 사회의 젠더 갈등이 굉장히 표면화되고, 한쪽에서는 여성운동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신선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여성들의 정치 참여에 관해서 싸워왔던 문제들이고, 이번에 공격적인 백래시라든지 또 여성과 남성의 노골적인 갈라치기, 그 외에 남성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프레임을 만들어서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논쟁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문제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하게 만연돼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것 같고, 이 문제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밖으로 소리 낼 수 없었던 여성들의 목소리가, 또는 평등에 관한 이야기들이, 또 차별에 관한 요구들이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점에서는 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뭔가 갈라치기 하는 과정에서, 또 논쟁하는 과정에서 참 안타까웠던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다르다는 것,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방식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대립하는 방식으로만 이런 정치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가. 우리가 그동안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이유가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이 공간이, 이 정치 토론의 장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사회적 약자들은 이미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낼 때 그 공간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보게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 많은 정치 토론의 장에 여성들이 참여하기에는, 또 여성의 이 젠더 이슈들을 내놓기에는 서로 간에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준비가 덜 돼 있었다라는 것을 이번에 또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대선 참여하면서 위험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차별에 대해서 구조적 차별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일 뿐이다 라고 치부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발언이었어요. 여성 차별이라는 것은 구조적인 게 아니라 개인의 문제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젠더로 인한 차별의 문제들이 되게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가 성별 임금 격차라든지 경력 단절의 문제 아주 심각하고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데이트 폭력까지 이어지는 성범죄들 98%가 여성이 피해자라는 사실도 굉장히 심각한 수치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단지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개인의 문제다라고 치부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골이 깊어갈까? 우리 사회가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큰 진통을 겪고 또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들, 미래의 막막함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과 불만들이 결국엔 희생양을 찾게 돼 있는데, 그 사회적 약자들에게로 문제를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사회적 소수자들에게로 그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해결하지 않는 것은 결국 불합리한 차별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불평등을 심화시켜서 사회 갈등을 심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선거나 정치 활동에 있어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젠더 갈등이 엄연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대의를 위해서 묻혀왔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굉장히 낯설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이 낯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환영할 수 있다면, 또 희생양을 통해서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어떤 구조를 통해서 이 약자들을 억압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발견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희망적인 그런 정치 활동으로 또 이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고,
그 1920년대 참정권 운동으로부터 뭔가 페미니즘 운동이 시작됐다라고 흔히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차별의 역사, 차별의 경험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해서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경험들을 수집하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여성주의 이론을 만들어 왔고 그 이론이 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되어 왔고요. 그 오랜 동안 쌓여진 여성주의 관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있는 다양한 차별의 문제들을 극복하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에서 일하면서 여성주의 지도력과 함께 여성신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그 어느 여성신학자의 개념이 저의 큰 목회 지침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평등한 공동체인가 알 수 있는 그 지표는 그 공동체 안에 가장 약자가 평등한 공동체라고 느끼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것은 어떤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적용되지만 또 국가와 사회 또 우리 종교, 교회에도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만약에 남성들은 굉장히 평등하다고 여기고 이 공간을 편안하게 여기는 반면 여성들은 이곳에서 뭔가 불안을 느끼고 평등하지 않다, 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라고 느낀다면 이 공동체는 평등하지 않은 공동체겠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느 작은 일이라도 차별받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살피는 감수성,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지배하는 그룹이 무시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무시하거나 못 내도록 억압하는 구조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여성에 대한 오해나 그로 인한 폭력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단순히 어떤 공동체에서의 권리로부터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성에 대한 잘못된 관점으로 오랫동안 교육해 왔고 그 안에서 여성들이 자기 안에 제2의 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계속해서 주입해 왔다라는 그것도 사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성서 해석이나 교회 목회나 좀 소통을 하기보다는 단절과 배타적인 원칙들이나 장정들로 만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완전히 새로운 해석이나 실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성주의 관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는 여성을 죄악의 근원으로 삼았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부터 교회 안에 여성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한 것, 설교자가 될 수 없게 만들었던 것, 이런 비과학적인 정의나 관점을 권위적으로 유지해오려 했던 교회들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회심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와의 소통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단순히 차별을 없애는 이런 차원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나아가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